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크립토 가격들의 단기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자, 앞으로의 방향성, 제가 보고 있는 견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짐 러저스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지금 다 거품이 잔뜩 껴 있다. 내년에 별 재미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곳에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곳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뭘까요? 원자재. 그러니까 이제 금, 은, 구리, 석유 이런 원자재 그리고 농업을 언급했습니다. 주식은 대부분 국가에서 사상 최고치까지 근접해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이 더 심하고요. 자, 채권도 전 세계 대부분에서 거품이 껴 있다. 한국이 언급됩니다. 한국, 뉴질랜드, 부동산도 현재는 좋은 투자처가 아니다. 자, 유일하게 침체된 실물 자산인 원자재 시장에 주목했죠. 자, 금은 사상 최고치를 이미 가격을 갈아치웠고요. 은은 사상 최고치에서 60% 여전히 하락한 상태죠. 항상 역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금과 은을 샀었다. 근데 지금은 전쟁도 있고 인플레이션, 금리 문제를 겪고 있다. 자, 둘 중 하나를 오늘 산다면 나는 은을 사겠다. 이제 가격이 여전히 최고점 대비 60% 하락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농업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지금 농업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에서 끔찍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농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아무도 없다. 평균 연령이 58세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기회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죠. 자,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본 적 있는 소위 역발상 투자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소외받고 있는 유망한 섹터에 투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한마디 합니다. 나는 코인에 투자한 적이 없다. 수많은 암호화폐가 결국 사라져 가치가 0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자, 거래 수단 외에 암호화폐는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잘라서 얘기합니다. 사실 월가의 전설이죠. 근데 암호화폐를 지금 가치가 0이다.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거 이제 사실 너무 많이 보셔서 이제 식상하시죠? 저 어르신 또 저 얘기 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제가 든 겁니다. 자,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노벨상을 받았건 엄청난 억만장자건 남이 뭐라 하든 말든 난 그냥 내 길 가겠다. 자,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성공 확률이 저는 이 특히 코인에 있어서는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 고작 그 얘기 하려고 이거 영상을 만드는 거냐? 혈압이 오르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자, 앞서 얘기했던 월가의 전설,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자, 그분의 얘기가 왜 나한테는 와닿지 않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시행착오와 또 재무 상황이요, 나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짐 로저스가 경험한 것에서 좋은 것이 금과 은이었고 농업이었는데,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요. 자, 우리는 또 저 역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코인이 좋다라고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건 역시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중장기로 보면 지금도 사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려도, 그거 이게 좀 와닿지 않는 경우,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식, 경험, 시행착오, 재무 상황이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너무나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 또 빚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면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 최근에 추매했던 크립토 자산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 도움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순간 이렇게 뭐랄까요? 스카이 다이빙에서 수직 낙하를 했는데요. 12월 11일 월요일에 비트코인이 한 6,075만 원까지 갔었다가 이게 5,700만 원으로 이제 수직 낙하를 합니다.
이게 뭐 1시간 만에 약 6%가 그냥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거 제가 찾아보면 뭐 지난 8월 이후로 이렇게 떨어진 적은 처음입니다. 뭐 거의 하반기 들어 이렇게 급락한 게 뭐 최초라 생각이 될 만큼 되게 그러니까 희귀한 일이 발생했는데, 자, 이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떨어졌던 그 비트코인 가격을 파란색 화살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12월 7일에 한 번 있었고요. 12월 11일에 이렇게 두 번 하락을 잠깐 했었죠.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그 무기한 선물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빚으로 상방, 하방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지금 상방에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청산을 당하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떨어졌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12월 11일, 지난 월요일 롱 포지션이 다 청산이 됐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제 지난 24시간 동안 무기한 선물 강제 청산 규모가 뭐 9,300만 달러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하루 기준으로 하면 우리 돈으로 대략 5천억 원이 그냥 청산돼서 다 날아갔습니다. 상승에 배팅을 했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마진콜을 당한 거죠. 지난 12월 6일에도 이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특정 고래가 이제 WBTC는 BTC의 레볼루션이었다고 해서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 B2 한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어느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청산을 당할 위기에 있다. 제가 볼 때 이게 청산을 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월 11일 날도 이더리움도 가격이 2115달러까지 떨어지면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또 청산을 당한다. 이게 지금 다 빚을 받아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B2는요, 사실 9번을 잘해도 한 번 실패하면 그냥 다 청산돼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반면, 현물 투자는 힘들죠. 힘들지만 우리가 팔지 않는 이상 존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은 코인이라면 돌아올 때까지 뭐 버티는 것도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선물 옵션은 그게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물 옵션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큰 손실을 내가 만회하기 위해서 선물 옵션, 여기에 레버리지로 투자한다? 저는 필패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죠. 왜냐하면 투자가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큰 손실을 내가 만회를 하려고 이 선물 옵션 시장에 가는 순간 이미 저는 뭐 98%는 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거는 정말 엄청나게 타고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분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되도록 안 하셨으면 하고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윌리 우가 뭐라고 했냐? 유명한 온체인 애널리스트입니다. 비트코인은 건강한 조정을 겪고 있다. 가격 상승의 동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난 2달간 약 2배 가까이 상승했다. 현재 조정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 조정이란 것은 레버리지 포지션을 흔들고 더 큰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버그, 그러니까 어떤 실패가 아니라 그냥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뭐 고작 한 6%, 5% 떨어졌는데 전 세계가 순간 공포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기회 오면 살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뭐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예를 들면 순간 마이너스 30%, 40% 빠지면 자, 매수가 가능할까요? 쉽지 않겠죠. 자, 공포 매수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과 확신이 매우 매우 충만한 자, 그러면서도 당연히 현금이 있는 분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지식과 확신만 충만하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겠죠. 비트코인 가격 조정에도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이건 이제 맥디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ETF 얘기를 하면서 펀더멘털 관점에서 뭐 매수자는 여전히 있다. 이제 그 지표를 두 가지 얘기합니다. 단기 SOPR, 이게 이제 한 8% 정도 도달했을 때 조정이 왔는데 지금 5.65%다. 자, 과거에는 또 펀딩 비율이 0.05% 되면 과열을 의미했지만 현재는 0.02%다. 자, 쉽게 말하면 지표가 봤을 때 단기 과열 맞다. 하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전제가 있죠. 최소한 ETF, 비트코인 이거 승인이 되기 전까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지금 이런 얘기합니다. 윌리엄 클리멘테. 자, 이 친구 되게 재밌는 친구고요.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제가 뭐 오래전부터 봤는데 나이 뭐 16살 때부터 이미 업계 전문가였습니다. 자식을 키우면 저는 이렇게 키우고 싶다는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자, 비트코인 가격 조정은 알트코인 시즌 시작을 암시한다. 지금 비트코인이 재미없으면 오히려 알트코인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까 윌리 우라 똑같은 얘기합니다. 단기 조정과 시장 변동성의 확대로 보유 심리가 약한 단기 투자자를 털어내고 레버리지가 높은 그러니까 비투하는 암호화폐 시장 내 과열을 진정시킬 것이다. 자, 이것은 오히려 장기적인 상승에 강력한 기반을 갖다 준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약한 손, 비투 이런 사람들 제거시키고 건강한 조정을 거쳐서 크게 오를 수 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너무나 크게 급등을 할 때는요, 오히려 알트코인이 잠잠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오르긴 오르지만 자금이 순간적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급등했다가 소위 말하는 조정, 횡보를 겪을 때 이제 그때 알트코인이 신이 나서 펌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자, 알트코인 펌핑은요, 그리고 비트코인 점유율이 높은 데서 낮은 것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알트코인이 크게 오릅니다. 제가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 이거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이제 구글에 이렇게 그 영어로 치시면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요. 지금 2017년 비트코인 점유율이 1년 내내 떨어지죠. 자, 이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었죠. 이때 코인 랠리, 특히 이게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떨어진다는 건요. 이때 알트코인이 펌핑을 엄청나게 세게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 21년도 우리 기억나시죠? 이때 비트코인도 물론 올랐지만 알트코인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 시총이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약 53%를 넘어섰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단기 고점 같아 보입니다. 이게 조금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의 펌핑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냐. 최소한 지금부터 한 내년 초까지 보는 분석가들이 그래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는 모르지만 지금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플랜 B라고 있죠. 그 네덜란드 출신 유명한 그 스톡 투 플로우 모델 만든 그 친구인데요.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이 블랙록은 저점 매수 기회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다. 아마 지금이 블랙록이 43,000달러 미만의 비트코인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제 그 붕어들이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인데 이렇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개인 투자자 이렇게 죽게 만들고 그 사이에 이제 블랙록이 소위 비트코인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 또 견해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노란색 라인을 그냥 그어봤습니다. 소위 이제 이 가격대가 되게 또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21년도 이걸 뚫고 갔었고요. 이 밑에 21년 5월달 소위 석가탄신일에 이제 빔이 있었죠. 이때 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한번 이제 올라가려다가 한번 또 저항을 받고 결국 뚫고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밑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22년도에 한번 이걸 또 돌파를 하려고 했었다가 실패를 하고요. 지금껏 23년 내내 이 밑에서 비트코인 놀다가 최근 들어서 이 지금 머리를 빼곡 내밀고 있죠. 이게 대략 우리 돈으로 하면 6천만 원 전후인 것 같아요. 이 라인을 또 뚫느냐 마느냐가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그게 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 저는 이제 많이 틀렸기 때문에 사실 잘 하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대략적인 저의 생각은 한 번 정도 펌핑이 나오다가 그 이후에 상승을 하지 않겠냐. 자, 얼마나 오를지, 언제 떨어질지까지는 저도 알 길이 없죠.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이거 알트코인 시가총액이거든요. 이것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금 선을 제가 그냥 임의로 끄은 거고요. 21년도 알트코인이 수직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더블탑, 소위 이제 두 번 이렇게 크게 찍고요.
그 다음 22년도 뭐 테라루나 이후로 이 밑을 계속 뚫지 못하고 이제 언저리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고개를 이제 빼곡 내밀고 있죠. 자, 이것도 사실 저는 비슷하게 봅니다. 알트코인도 여기에서 그 이제 이 머리를 내미는 순간 실상 저는 하락장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고요. 상승장이 근데 이제 한두 번 정도 조정을 겪은 다음에 24년 어느 시점에서 25년으로 가면서 좀 커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느껴졌던 그 포모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매입했던 코인은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펀더멘탈이 좋은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평가됐던 코인들을 최근에 조금 매입을 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하죠. 혹시 내가 뭐 고점에 사서, 뭐 고점은 아니지만 혹시 좀 비싸게 사서 또 한번 폭락을 경험해도 1년 후에 펀더멘탈이 좋다면 다시 올라올 것이다. 뭐 사실 이런 마인드로 사야지 뭐 계속 내가 바닥을 잡겠다 이러면 사실 못 삽니다. 최근에 샀던 뭐 이제 비중순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뭐 도치코인 좀 많이 샀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크리스마스 보고 산 것 같고요. 알고랜드, 폴카닷,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폴리건, 샌드박스도 이게 이제 못한 것 같아요. 이제 플로우도 사실 샀었고요. 체인링크. 그 다음에 좀 이제 소량 구매를 했지만 제가 뭐,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괜찮다. 이거 조금 이제 덜 알려진 코인입니다. 인터넷 컴퓨터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요. 기술력이 괜찮았던 코인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엑셀라. 엑셀라는요, 그 업비트 상장할 때 한번 다 이제 팔긴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ICO 가격이 한 1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한 1,300원 정도 하니까 뭐 이 정도면 그냥 뭐 아니면 그냥 중장기 가져가도 되니까 하고 조금 구매를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티커가 AXL도 있지만 WAXL도 있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뉴트론이라고 하는 코인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바이낸스나 해외 거래소를 활용하셔야 되고 굉장히 신생 코인입니다. 그 이제 코스모스 IBC 기술을 이용한 소위 말한 조금 그 뭐랄까요 디파이 프로토콜을 할 수 있는 레이어 기능도 있는데요. 한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게임 코인으로는 갈라 코인, 또 XRP도 조금 뭐 떨어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었고요. 플로우도 한번 좀 구매를 소액이지만 해봤습니다. 자, 가격이 하지만 너무 높아서 사지 못했던 코인들, 뭐 대표적인 게 사실 솔라나죠. 뭐 어느 정도 보유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보유를 하려고, 추매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 실패를 했고요. 이뮤터블 X, 가격이 뭐 너무 무섭게 올라서요. 이거는 뭐 당분간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같으면. 자, 빔이라고 하는 것도 게임 코인인데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서요. 이것도 당분간 저는 그냥 지켜만 볼 생각입니다. R&DR, 이거 렌더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코인에 뭐 나름 속합니다. 그 GPU 그래픽 카드 컴퓨팅 능력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임대해주는 건데 이게 좀 공부를 해보시면 그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그 이제 그 하드웨어에 이미 칩을 납품하는 그 회사가 발행을 하는 코인이 바로 렌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저는 뭐 대기를 하고 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코인 그냥 무지성으로 사시면 이제 가격 막 떨어지고 했을 때 무조건 손절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옳지 않으시고요. 코인의 이제 기능이 뭐냐, 장단점이 뭐가 있냐, 특장점이 있어야겠죠. 공급량, 이제 공급 그 시장에 이렇게 물량이 막 폭탄이 있냐 없냐, 그 스케줄, 언락 스케줄, 뭐 이제 구글에 쳐보시면 그거 나오거든요. 자, 투자자가 누구냐, 또 가격이 무엇보다 저평가가 얼마나 돼 있냐, 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 보신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그 균형 잡힌 식단 뭐 이런 거 다이어트 얘기를 하는 것처럼요. 저도 뭐 크립토 투자도요. 이게 한 요 정도 비율로 하시는 게 약간 그 스탠다드.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약 50% 정도. 라지캡 알트코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총이 좀 높은 알트코인 25%.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 약간 좀 그러니까 시총이 낮은 코인들, 뭐 이제 소위 대박이나 뭐 100배도 가지만 잘못되면 그냥 없어질 수 있는 코인도 뭐 적당히 분할해서 자, 이것을 뭐 본인의 어떤 나이와 연령과 뭐 위험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서 좀 조정하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코인 투자에 있어서 저희의 역할은 한 요 정도까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12월 13일 날 연준에서 FOMC 하거든요. 지금 금리 동결 확률 98.5%죠. 한국 시간으로 하면 12월 14일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미국 시간입니다. 12월 12일, 11월 달에 CPI 지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요걸 또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원래는 내년 12월부터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겼네요. 내년 3분기, 한 7월이나 9월 정도 금리 인하할 것 같고, 한 2번 정도만 금리를 인하해서 생각보다 이제 그 내년 말 최종 금리가 한 5%에서 4.875%.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시원하게 낮추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구독자분 한 분이, 이제 그 가격 하락, 2024년에 코인 가격이 이렇게 좀 하락할 수 있는 네 가지 그 원인을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다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ETF를 연기한다, 테더가 이렇게 또 한번 그 사냥을 당한다, 세계 경제 위기, 중국, 대만, 전쟁 위기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보다 사실 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요. 비트코인을 정부에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그냥 언제 시장에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운트 곡스, 이건 거의 10년 전 그 채권단에게 비트코인 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비해서 비트코인 100배가 넘게 올랐죠. 이거 분명히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크립토 가격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혹시 그거 아실까요? 자, 비트코인이요. 이번 하락장이요. 그 이제 기간으로 봤을 때 최장기 하락장을 기록했습니다. 22년, 23년 유례가 없는 긴 겨울이었고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연준의 고금리였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번이 비트코인이 최초로 버텨낸, 그러니까 고금리 체제에서도 죽지 않고 잘 버텨낸 이제 첫 사례가 지금 이번 하락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기존에는 다 이제 초저금리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단한 거죠.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 급락 가능한 이벤트가 아까 보셨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망가지지 않는 한, 살아남는 한 결국 우리도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단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만 그 확신이 생기고요. 확신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살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오고요. 자, 패닉셀 대신 패닉 바잉 하자. 그리고 이제 빚두 영끌은 우리가 이제 심리에서 말려들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 본업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본업을 통해서 원화채굴 해야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빚이 있다. 빚부터 갚으셔야 됩니다. 빚을 갖고 있는 한 나머지가 다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요. 앞으로 2년? 2년 아닐 수도 있어요. 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 생각보다 시간 앞으로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1년 반 정도만 인내를 하시면 성공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힘들다고 생각되실 때, 1년 반 또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 내가 그때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